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들로 가득한 작은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성격이 정반대였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흥부는 상냥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쉽게 다가가며 오랫동안 이어진 인정을 받았습니다. 놀부와는 달리 흥부는 돈과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부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기에 그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반면 놀부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고 이번 연도에 새로운 땅을 사고 더 큰 집을 짓는 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놀부는 항상 흥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종 그는 흥부가 가진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며 저렇게 무일푼으로 살면서 무엇이 행복한 걸까? 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힘들게 모아온 식량마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놀부는 이런 상황도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놀이를 하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식량이 넘쳐났지만 그는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흥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적은 양의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흥부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다리를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제비를 보살펴주고 제비는 상처가 치유되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돌아와 흥부에게 보답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제비가 가져온 씨앗을 심은 흥부는 큰 밭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부가 밭을 열어보니 금은보화와 다양한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기근의 시기에 큰 재산을 얻게 된 흥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재산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흥부의 집은 점점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질투와 욕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는 흥부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재산을 얻게 되었는지 캐물었고 제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제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는 치료하는 척하며 제비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부의 집 앞에도 많은 제비들이 찾아왔고 한 마리의 제비가 은박지에 쌓인 씨앗을 두고 갔습니다. 놀부는 급히 씨앗을 심고 커다란 밭을 기대하며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요정들이 나타났고 그 요정들은 놀부의 욕심을 꾸짖으며 그의 재산을 모두 없앴습니다. 놀부는 재산을 잃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 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흥부는 형제의 화해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의 변화를 반겼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이 흥부와 놀부는 다시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며 흥부의 따뜻한 마음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어머니와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산으로 나무를 하러 나가고 남매는 집에서 밥을 지으며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무하러 산에 가던 중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어. 이 호랑이가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없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호랑이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어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너의 음식을 전부 주면 놔주겠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음식을 모두 먹고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끔찍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지만 남매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머니가 나무하러 간 사이에 호랑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남매가 혼자 있는 작은 집을 노렸습니다. 남매는 호랑이가 온다는 걸 알고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속에 어머니가 자주 기도하던 오래된 절로 숨어들었습니다. 형은 아래로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계단을 뛰었습니다. 바로 위에 작은 절로 가야 해. 거기서 엄마가 기도하셨던 불상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두 아이는 가파른 산길을 따라잡고 낡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 앞에는 길고 높은 나무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남매는 다급하게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리쬐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남매를 감쌌습니다. 남매는 깜짝 놀랐지만 불상의 얼굴이 점점 뚜렷해지더니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 높이 사다리가 더 높이 뻗어가더니 남매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 호랑이는 분노에 차서 이를 악물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남매는 각각 밟고 고운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해는 형이 되었고 삼남매가 아직도 서로 바라보는 듯 해는 낮 동안 하늘을 밝혀 지상을 비추었고 달은 밤하늘에서 부드러운 달빛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언제나 형과 동생은 서로를 밤낮으로 지켜보며 세상을 따라 돌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남매의 용기와 사랑을 기리며 매년 그들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먼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의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셨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누이의 아버지는 큰 슬픔에 잠겼고 결국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매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며 외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서로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위해 산에 가서 나무 열매를 따오고 동생은 오빠를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는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어딘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오빠에게 따라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오빠는 위험할 수 있다며 집에 남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안심시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늦게 돌아올 것이라던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동생은 직접 오빠를 찾으러 가기로 마음먹고 숲으로 나섰습니다. 딱히 방향을 알 수 없던 그녀는 그저 오빠의 흔적을 쫓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노파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인 척하며 동생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서운 요괴였습니다. 노파는 오빠를 찾아주겠다며 그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권했고 순진한 동생은 그 식사로 무장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요괴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재빠르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 고향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산속을 달려 내려가며 오빠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오빠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요괴에서 빠져나와 그녀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함께 위기를 모면한 두 사람은 한 곳에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괴는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오누이는 그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던 옛 사원의 사제들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제는 놀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 풍성한 재물을 준비하고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누이는 허기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들의 힘을 합하여 요괴를 물리치는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적인 밤이 다가왔습니다. 사제들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하였고 그들은 요괴가 아침해가 떠오르기 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빠는 강한 전사의 힘을 발휘했으며 동생은 그를 도와 지혜를 발휘해 요괴를 묶었고 마침내 그들은 요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희생과 용맹함에 보답하기 위해 하늘은 오누이를 해와 달로 만들어 언제나 서로를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오빠가 해가 되어 동생이 있는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며 밤에는 동생이 달이 되어 오빠가 쉬는 동안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해와 달은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고 두 존재는 이처럼 소중한 우애와 희생이 예로부터 우리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두려움 없는 용기와 상호보호의 정신을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산골 마을의 청명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을 자랑했으며 물속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호수에 찾아와 기도를 드리곤 했다. 하지만 청명호에 얽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은비라는 소녀에 관한 것이었다. 은비는 호숫가의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은비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할머니와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어느 여름날 은비는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물고기들이 뛰노는 소리와는 다른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호기심 많은 은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호수 한가운데에 반짝이는 물결 속에서 환상적인 빛을 보았다. 그날 밤 은비는 할머니에게 그녀가 본 것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은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은비야, 그 빛은 내게만 보인 신비한 힘이란다. 옛날부터 청명호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호수 속에는 수호신이 잠들어 있는데 오직 특별한 영혼만이 수호신의 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구나. 은비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호수를 찾아갔다. 그리고 시간과 계절이 흘러갈수록 그녀는 호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은비는 꿈속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그녀에게 호수 속 깊이 들어오라는 초대 같았다. 다음 날 은비는 친구 지호와 함께 호수로 갔다. 지호는 은비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늘 믿고 지지해 주었다. 두 사람은 작은 나무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향했다. 이윽고 은비는 물속에 뭐가 있는 것 같다며 잠수를 시도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은비는 놀랍게도 그 빛나는 물결 뒤에 숨겨진 신비의 공간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반짝이는 물고기들과 매끈한 바위들을 감싼 신비한 꽃들이 가득했다. 은비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서 은비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수호신을 만났다. 수호신은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여우는 은비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가 왜 선택받았는지를 이야기했다. 은비야, 너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특별한 영혼이란다. 내가 나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넌 이 호수를 지키고 이곳에 사는 생명을 보호할 사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은비는 수호신에게서 특별한 목걸이를 받았다. 그 목걸이는 청명호의 힘을 상징하며 위급한 순간에 쓰일 수 있는 마법이 깃들어 있었다. 은비는 매일매일 호수를 돌보며 호수를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려는 위험으로부터 마을과 청명호를 지켰다. 세월이 흘러 은비는 성장했고 이제는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청명호의 수호신에 힘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덕분에 청명호는 여전히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은비는 그 호수 옆에서 늘 기도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를 본받아 호수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결국 은비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해졌고 청명호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채로 세월을 넘어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